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동아리 수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희철 씨하고 재진 씨, 그리고 현민이까지 오늘은 남자 셋이서 한번 뭉쳐봤습니다. 네. 뭐 이제 앞으로 이런 컨셉트로 우리 남자들끼리 좀 뭉쳐가지고 아마 게스트 한 분을 더 섭외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넷이서 한번 진행할 예정인데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뭐 재진 씨는 저번 주 또 어떻게 지냈어요? 뭐 한 주 동안 저는 이제 현재 공연을 하고 있어서 뭐 공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아이도 육아도 힘쓰고 뭐 좀 유부남이니까 그죠? 많이 바쁘게 지내셨구나. 일주일 동안. 또 우리 희철 씨는 또 저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다 네. 그렇겠지만 네. 더워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또 과외가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또 아. 중학생들 영어 과외도 시작하고 브레인이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뭐 오늘은 좀 이제 포켓몬고 요즘 뭐 증강현실 포켓몬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저 뭐 재진 씨는 뭐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진짜 게임을 좋아했어요. 어떤 게임들? 포켓몬스터 게임도 다 해보고 그러니까 뭐랄까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그 비디오 게임 왕따 아니 그런 건 왕따는 아니고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집에서만 이렇게 그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으로 플레이 그거라든가 뭐 X 뭐 그렇게 원래 혼자 하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학창시절 그러니까 시간 겪었던 사람 아니요 학창시절 이후에 한 거예요. 정말이죠? 그럼요. 좋습니다. 희철 씨는 저도 좋아했죠. 어떤 게임들 해봤어요? 저는 뭐 스포츠 게임 많이 좋아했는데 스포츠 게임 뭐 저는 피파? 항상 엄마한테 혼났던 게 피파도 많이 하고 항상 이렇게 현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돈 썼구나. 네네. 그게 어디다 현질하셨어요? 많이 쓴 건 아니고 한 5만 원, 10만 원. 저는 한 번 할 거면 똑같은 시간 할 거면 돈 좀 더 써서 재밌게 하자. 학창 시절에 5만 원 큰 돈 아니에요? 큰돈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네, 5만 원. 브레일에다가 또 잘 금수 아니야? 엄마한테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진짜?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내시지. 되게 비교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방콕하면서 게임했고 누구는 소만하고 그냥 이게 왜냐면 친구들끼리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하니까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기잖아요. 남자들끼리 알잖아, 막 놀리잖아요, 막 집에 막 밖에서 이러잖아요, 막 이겨놓으면 막 앞에서 일부러 그러고. 전형적인 그 랭커들 중에 이제 하위권이 아니라 상위권에 있는 너무 그치? 이겨서 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5만 원 해서 더 좋은 선수를 사면 얘를 이제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하는 애였지만 그래도 제가 말했죠. 엄마 어차피 이거 재밌게 하는 거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 엄마. 와, 아니 어머니가 근데 너무 희철- 깨어 있으시다. 깨어 있는 것도 있는데 희철 씨가 엄마 설득 잘해. 그렇죠. 뭐 이걸 일이 아니라 저번에도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설득 잘하시더라고. 그렇죠. 좋습니다. 하여튼 뭐 다들 게임을 해봤을 거니까 다들 알 텐데 이 포켓몬스터 참. 중독성 있을 수밖에 없는 게임, 그죠? 그리고 요번에 나온 이 포켓몬고라는 게 저도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증강현실이라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네, 그쵸. 뭐 증강현실이라고 최근에 들어봤지 뭐 들어봤던 적 있으세요, 두 분? 단어만 들어봤지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증강현실에 대해서. 그렇죠. 이번에 포켓몬 고 때문에 조금 이제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증강현실에 대해서. 그래요? 예. 희철 씨는? 저는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증강현실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어디서 처음 찾아보고. 찾아보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도 찾아봤는데 그 증강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시청자들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다들 드래곤볼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베지터가 이렇게 딱 시청자분들도 보셨어요. 그럴까? 이 드래곤볼. 드래곤볼은 다 하여튼 뭐 안 보셨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 드래곤볼에서 베지터 그 사이언족 중에 그 무슨 종족인지 모르겠네. 스카우터라고 하죠. 그렇죠. 전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맞아. 안경이 있어요. 그게 역시 증강현실. 무서운 분이야. 아이고야. 좀 네. 어두웠던 과거가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스카우터. 이 스카우터를 해서 이게 우리의 일단 현실을 반영하는데 거기다가 이 안경으로서 이 가상현실을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그게 합쳐진 현실을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게임이 이번에 아주 히트를 친 이제 벌써 100만 명이 넘어갔다는데 대단해. 우리나라 사용자만 봤을 때 100만 명이 넘어갔대요. 그게 이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라는 게임인데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들 할 게 참 많아요. 뉴스 기사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뭐 접한 기사들 중에 뭐 좀 나는 좀 충격적이었다 뭐 생각나는 기사들 있어요? 저는 외국 기사 봤는데. 외국 기사? 네. 뭐 있어요? 이게 그 영상이랑 같이 봤어요. 미국에서 포켓몬고를 잡으려고 뮤가 뜬 거예요. 뮤라는 되게 희귀한 캐릭터가 전설의 포켓몬스터. 전설의 나도 들어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걸 잡으려고 근데 이게 고속도로 중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 전 무슨 설마. 좀비 영화인 줄 알았어요. 막
한 80명 정도가 그거 하려고 진짜 고속도로에서 그냥 일반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위치에 같이 사람들이 몰린 거구나. 그 네, 80명이 이렇게 아니 고속도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껴들어가지고 차가 못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측면은 사실 그 자리에는 진짜 포켓몬스터 충격적인- 한 마리만 있었을 텐데 그렇겠죠. 80명이 몰려서 네, 네. 80명 중에 한 명만 잡을 수 있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제진 씨? 그 포켓몬을 잡는 사람을 마스터? 네, 포켓몬 마스터. 포켓몬 마스터? 네, 뭐 트레이너. 뭐라고요? 트레이너. 아, 네. 트레이너. 깜짝 놀랐어요. 그 트레이너들이 그 뮤라는 몬스터 하나를 그러게요. 잡기 위해서 야, 그것도 진짜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게 뮤 네. 자체는 이제 전설의 포켓몬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없거든요. 아까 희철 씨, 와! 이거 할 수 있는? 와, 그거 할 나 수 뮤 있는?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네, 오.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고속도로는 좀 위험하니까. 네. 아니, 재진 씨는 또 어떤 기사 혹시 저도 기억나는 기사 이제 중에? 비슷한 건데 비슷한 거? 그 옛날 프라이드라는 격투기 그 일본 단체. 네. 네. 격투기 선수 중에 크로캅이라는 예. 네. 하이킥에 크로캅 최근 근황이라고 해서 동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크로캅이 굉장히 덩치가 좋으시거든요. 네. 그분께서 핸드폰을 들고 포켓몬스터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 상남자가요? 네. 그리고 굉장히 구부정하죠. 네. 포켓몬스터 밑에 있으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와 190 정도의 네, 사람이 그 아저씨가. 몸이 100kg짜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그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크로캅의 근황이라고 쳐보시면 포켓몬스터 잡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 뒷모습이기 대박이네. 때문에 그게 크로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요? 굉장한 거구의 덩치의 어떤 분께서 포켓몬스터를 잡으러 앞도 안 보고 네, 돌아다니시는. 핸드폰 스마트폰 딱 네, 들고. 정말 조그마한 핸드폰을 들고. 열풍이 열풍 네. 맞네. 네, 좋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분 다 이렇게 찾아본 기사들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뭐 열풍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진짜 엄청난 지금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속초가 처음에 한번 이제 그게 잡혔다가 이제 이어서 지금 울산까지 지금 그쵸? 뭐 행사들이 막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거기 속초가 태초 마을이 됐다는 얘기가. 맞아 그 기사도 읽었어요. 네. 태초마을이 그 뭐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네. 그 주인공이 사는 마을 이름이 이제 태초 마을인데 그 흔히 보이는 지우라는 캐릭터 피카츄가 만나게 되는 그 장소가 태초 마을인데 예, 그 마을이 속초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속초가 가장 처음으로 포켓몬스터가 잡혔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 마을이 태초 마을이 마을이 됐다. 됐다는데 그럼 이제 울산은 무슨 이름이 붙을지. 아마 다른 이제 트레이너가 사는 다른 마을이 되겠죠 이제. 예. 하여튼 뭐 이게 증강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또 이 반대의 측면에서는 되게 또 단점들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증강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를 반영하면서 즐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렇죠. 뭐 네. 차도 위에서 이런 거 막 차가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몬스터를 잡으려고 모이는 경우, 그죠? 재진 씨처럼 막 뭐 이런 어떤 남녀노소 뭐 나이 불문해가지고 그냥 그거에 빠져들 수 있는 어떤 이런 되게 중독성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이 증강현실 게임에 대한 단점들 혹시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단점이야 사실은 아까 희철 씨가 말씀하셨지만 현실과 그 증강현실 자체가 이제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나는 이게 재밌어서 이것만 바라보지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은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본인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 이제 제 핸드폰 잠깐 꺼내서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건강상의 문제겠죠. 시력 저하라든가. 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데스크탑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할 때도 옆에서 어머니가 옛날에 잔소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밥 먹고 해라. 밥 먹고 해라. 그런데 알았어, 이거만 끝내고 할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앉아서 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이거에 집중을 해서 들고 다니는데 여기만 빠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죠. 재진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이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희철 씨는 어떤 이 게임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는 좀 멀리 봐서 멀리 봐서 이게 너무 가상현실이랑 현실 세계랑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발점이 돼가지고 진짜 우리가 나중에 되면 그런 가상의 사람들이랑만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닌가.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봐 좀 걱정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안 좋은 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멀리 지금, 보면
아 진짜 이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되게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카츄 잡아가지고 피카츄랑 얘랑 막 이렇게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잡아서 자기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나중에 친구도 정말 필요 없을까봐. 포켓몬이 친구가 되는. 아 정말로. 포켓몬스터 만화는 그래요. 포켓몬이 자기 친구잖아요. 그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친구. 친구가 여기 다 있잖아요. 피카츄 저기 내 친구 있고 잡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는 진짜 친구가 필요 없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아니 희철 씨는 아까 현질 얘기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포켓몬고가 아까 재진 씨한테도 조금 해봤더라고요. 게임에 네, 깔려 있어서. 다운받아서 해봤어요. 혼자 근데 하는 건 뭐- 되게 많이 하시네. 혼자 하는 생각.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근데 현질에 대해서 아까도 뭐 엄팀장님이 물어봤는데 뭐 아직 잘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네. 혹시나 포켓몬고가 이제 현금을 이제 캐시를 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된다면 제가 우선 먼저 포켓몬을 해보고 제 인간 이 라이프 스타일상 우선 무조건 빠질 것 같은데. 해보고 예. 이걸 현질을 하면 더 행복하겠다. 뮤 잡고. 이걸로 남들을 더 갈굴 수 있겠다. 해야죠. 진짜? 네. 아, 내가 승부욕 현질을 해서 전설의 포켓몬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진다면. 행복해진다면 하죠. 아니 이거 포켓볼에도 되게 그거 있잖아. 게임 이거 뭐 이렇게 살짝 얘기지만 그 포켓볼이 되게 좋은 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좀 나누어져 있어요.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일반 볼 포켓볼과 그 포켓볼이 조금 그러니까 더 잘 잡을 수 있는 포켓볼.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죠. 네, 그렇지. 그레이드가 좀 나눠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아마 내가 봤을 때 캐시로 닌텐도에서 그걸 이렇게 캐시로 또 좋은 걸로 해서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서 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다면 사죠. 네.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그죠? 대단하다. 우리 저는 씨. 좀 기회 비용을 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일례로 페이스북에서 뭐 이렇게 막 보다가 어떤 그 미국 유명한 감독 중에 올리버 스톤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올해 70이신 분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뭐 공부를 해온 거라서 그런데 이 포켓몬고를 이렇게 두고서 차원에 대한 이제 사생활 침해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을 왜요? 한 기사가 있어요. 그 왜냐면 이제 포켓몬고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감시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게임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데다 돈을 쏟는다는 거야. 이 개개인 네티즌들이 좋아하는 것, 뭐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음악, 그렇죠. 가고 싶은 여행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엄청나게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그런 건 이제 구글에 비하면 되게 작은 사이트지만 구글을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그 한한의 개개인의 어떤 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들을 수집하는데 돈을 엄청 쏟아붓대요. 예, 구글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구글과 요번에 아까도 말씀했던 것 같아요, 재진 씨가 우리 촬영 전에 구글하고 이 지금 포켓몬고가 그 지도를 공유를 맞아요. 하면서 뭔가 지금 구글 계속 맵으로. 조인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중에 가면은. 아까 이제 희철 씨가 우려했던 부분들처럼 사람들이 재진 씨처럼 정말 밖에 나가지 않고 진짜 틀어박혀가지고 옛날에 잠깐 그랬던 거지. 그거를 뭐 굳이 제가 웃자고 한 얘기야. 여기 다 들어가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것 같은데. 장난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영화 허라고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감독도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아까 말했던 인간미가 없어지고 정말 그냥 어떤 사이버로 통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되게 위험하다. 되게 맞아요. 비판을 하는 기사를 한번 봤어요. 좋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 포켓몬고 참 단점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느 쪽에서는 장점 이런 되게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럼요. 하는 의사의 말도 제가 한번 발췌를 한 게 있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장점 재진 씨. 이런 부분 좋다. 제가 이제 봤던 그 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흔히들 이제 뭐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게임이 뭐 혼자 하는 게임이든 다양히 하는 게임이든 뭐 게임이 미치는 영향이 밤에 잠 못 자고 뭐 굉장히 한 곳에서 오래 앉아 있을 때 뭐 살이 찐다거나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초췌해진다거나 그런 그렇죠. 영향이 있었는데 신체적으로도. 포켓몬고의 영향이라고 딱 나왔는데 굉장히 뚱뚱하신 남자분이 살이 빠졌어요. 걸어 다니니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걸어 다니면서 포켓몬을 잡으니까 살도 빠지고. 우리나라 아니요, 외국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이게 저는 사실 아까 희철 씨는 단점으로 지적했던 그 이게 본인이 친구가 돼서 점점 주변 사람들이 없어질 거다라는 것에 반해서 조금은
이걸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가 알게 되는 되고 거예요? 이 포켓몬스터 가사에 나오듯이 노래 가사에 나오듯이 우리는 모두 친구.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지. 다양성으로 알게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희철 씨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그렇게 이해했던 게 이렇게 알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뭐 그러니까요. 트위터, 뭐 네. 인스타 통해 가지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샵 땡땡 해가지고 막 그거에 하나로 뭉쳐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팔로우 신청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인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내가 이해했던 거는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주보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중간에 어떤 되게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되게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던 저는 거죠. 생각하기에 예. 그 장점이 뭐였냐면은 포켓몬스터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은 트레이너들끼리 만난단 말이에요. 네. 조율을 하고 서로가 서로의 포켓몬을 공유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다 포켓몬 뜨면은 바로 이거 친구도 없이 그냥 벽에다 포켓볼 던지는 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장점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아까 뭐 80명이 몰려갔다고 하셨는데 잡기 위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과 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 조우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그래서 무작정 이 게임 자체만 이것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장점이 네. 있다. 희철 씨는 반대로. 네, 저도 이 의견에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지만 이게 조금 동의하는 게 일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타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네, 매니아층에게는 매니아층. 그게 맞아요. 왜냐면 그냥 이게 게임은 집에만 박혀 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했대요 이번에. 그렇죠. 네. 맞아. 그 그러니까, 기사 봤어요. 네, 이제 제가 아마 그 기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말씀하시는 게 그 의사가 이제 말했는데 음. 정신과에서도 이게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포켓몬고가 했다. 맞아요. 그 관련 기사였어요. 오타쿠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근데 저는 일반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통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렇지. 그냥 그렇게 혼자서 얘기를 키키꼬몽오리처럼 그쵸.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C방에 틀어박혀서 있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는 맞아요. 거지. 네. 그 음지의 세계에 있는 음지의 양지로 세계를, 네. 꺼내내는 거. 그러니까 그 그런 역할. 되게 극단적인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우리나라의 그 속초에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창조 경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경제, 들어요. 그쵸. 맞아. 진짜. 네, 진짜 얼마나 속초 사람들이 지금 너무 행복해한대요. 진짜로. 대청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네. 그런 걸 보면서 매출이 늘면 당연히 돈이 도는 거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속초만 만약에 지금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규제가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네, 풀린다면 서울, 부산, 대구, 뭐 맞아요. 광주 뭐 다 했으면 얼마나 진짜 돈이 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그럼 나도 되게 기대가 되는 게 해보진 않았지만 와 진짜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다 이게 게임이 되면 진짜 마을마다 이름이 바뀌겠다. 그럴 수도 있죠. 강원도, 포켓몬 충청남도 마을. 이게 아니라 태초 대처마을 마을. 무슨 막 되게 웃기게 될 것 같아. 피카츄 많으면 피카츄 근데 되게 마을. 재밌겠다. 근데 네. 진짜 재밌겠다.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조금 오바일 수 있지만 그런 네. 거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밌을 예.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일례로 이렇게 오픈 기사인데 탤런트 정주영 씨 아시죠? 네. 정주영 씨가 파워블로거이기도 유명한 하면서 덕후라고 하시는데 포켓몬 덕후예요. 네. 그래서 알아주는 덕후라고. 속초를 딱 갔어요. 포켓몬을 잡으러. 근데 본인이 잡혔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와 정준영이다. 저 포켓몬 잡던 사람들 사람에 몰려가지고.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속초 안 간다고 이런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또 갈 곳이 마땅치 않겠다. 저기 좀 마땅한 곳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준영 씨가 되게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저런 거 좋아해서 간 건데 사진만 찍어주다가 왔네.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약간 우픈 기사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아까 이제 희철 씨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꺼낸다 이런 부분에서 이로운 점을 저는 하나 본 게 우울증 해결에 또 도움이 된다라는 기사를 또 봤어요. 네, 정신적 치료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게임을 다들 해봐서 알겠지만 이 중독성이라는 걸 무시를 못합니다. 절대 못해. 정말 저 마약은 안 해봤는데. 어찌됐든 이게 육성 게임이라는 거예요. 육성 게임들 다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많이 리니지를 해봤죠. 해봤었어요. 저 디아블로. 디아블로 또 저는 사실 이게 육성 게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카트라이더도 한편으로 육성 게임이에요. 육성은 아니잖아요. 랭킹에 가깝지 않은 랭킹 랭커가 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니까 육성 게임 뭐가 있을까요? 전 육성 게임을 안 해봤네요. 뭐 바람의 나라 리니지, 그런 게임을 안 해봤어요. 디아블로. 그렇지 되게 많아요. 하여튼 왜 그게 재밌는지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뭐 어떤 편인지 모르겠는데 이 레벨업을 하면서의 그러니까
음지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존들을 보면 그 지존들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쇠약해 보이고 혹은 되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지존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게임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력은 뭐냐면 가상 현실에서 나를 되게 이렇게 맞아요, 키울 수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게 키워놨던 만큼 저장이 되고 또 이어서 할 수 있고 그게 계속 커진다는 어떤 그 매력에 나는 맞아요. 되게 그 게임에 중독이 됐었던 거거든요. 희철 씨도 공감하나요? 그 부분? 완전 공감하는 게 가상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나예요. 이제 그렇지. 걔가 맞아.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도 사실 나는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 아이디도 되게 그래서 신중하게 잖아. 그쵸. 네, 신중하게 하죠. 되게 신중하게 줘. 이상한 거 하면 바로 오, 바꿔버리고. 맞아, 그래서 맞아. 걔는 나니까 그렇지. 더 잘 키워야 돼. 레벨이 하나 오르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세진 그런 거예요. 느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질을 하는 거고. 여기 나 똑같은 현재까지 거예요. 안 네. 했어요. 절대로 빠져들까봐.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나니까 내 분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력이 더 있는 거예요. 음. 나를 더 키우고 지금도 그렇잖아. 내가 책을 좀 더 보고 영어를 좀 더 공부하면 내 몸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맞아. 거기서도 조금 더 활동하고 좀 더 이렇게 더 때려 죽이고 그렇지, 좀비 그렇지. 때려 죽이고 이러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지.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도 또 사람들과의 또 의리가 또 있다고. 의리 있죠. 그렇죠. 뭐 혈맹이라든지 이런 길드 같은데 가입을 배신도 해가지고. 있어요. 동맹 깨고 이거 죽이고 맞아, 막 맞아. 이러면 그러니까 현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맞아요. 아 정말로 네. 그거를 대리만족 시켜줄 수 있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즐겼던 가상 현실 게임이라고. 근데 이번에 포켓몬고는 이걸 이제 밖으로 진짜 끌어낸 거죠. 이게 지금 되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과도기 있다고 생각해요. 디아블로 같은 가상 현실에서만 음. 이렇게 내가 움직이지 않는 안에서만. 근데 이제는 이거는 현실과 가상이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 뭘까? 그래서 아까 뭐 제가 걱정한 건데 네. 참먼 미래를 봤구나. 그죠. 아 진짜. 좀 무섭긴 하겠다. 네. 디아블로 같은 게 만약에 진짜 이런 증강현실로 나온다면 좀 다들 막 칼 차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철 씨 얘기 딱 들었는데 순간 그렇게 되면 정말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배틀로얄처럼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나 일례로 갑자기 생각해본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놀이동산이 있잖아요. 네. 그쵸? 놀이동산을 막 애들의 어떤 동심과 환상의 세계로 하려고 막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잖아. 근데 이게 증강현실 랜드라고 나중에 뭔가 만들어지면 그런 파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실제로 공성전도 할 수 있고 뭐 되게 막 나는 그게 막 그런 애들이 모여서 막 의기투합하는 거야. 이렇게 막 스카우터 같은 거 딱 끼고 그때 이제 다 VR이라는 그 착용을 하겠죠. VR이라는 기계를 착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무서운데?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떻게 대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지. 있잖아요. 조금은 그래도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 조금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계속 그 중립을 유지하려면 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 항상 너무 이게 옳다고만 하다 보면 그쵸. 네. 좀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무섭다. 진짜 배틀로얄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그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로봇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집 안에서 그 로봇을 조종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를. 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자기 자신은 아까 희철 씨가 얘기했지만 게임 안에 캐릭터는 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로봇가 나인 거예요. 누워서 내 생각과 내 그 정신을 가지고 조종하면 이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연애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시스템이 전복이 돼서 로봇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와 봐야겠다. 지금. 근데 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이쪽에다가만 몰입이 되면은 나중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로게이트 영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만 자세 우리가 해결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도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저희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섣부른 그냥 뭐 같고. 우리 어쩌지 동아리 수다의 토크의 어떤 그냥 취지니까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촬영 전에 게임에 대한 규제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우리나라의 게임에 대한 규제. 뭐 희철 씨 아까 사실 e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네. 게임을. 그게 우리나라가 원조예요. 그 그렇죠. 분야를 만든 게. 음. 근데 이제 웃긴 게 이제 우리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그거를 규제하자고 했어요. 안 좋으니까 규제하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e스포츠의 강대국이고 종주국이 축구로 따지면 우리 영국이에요. 근데 그쵸. 이걸 더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규제를 해버리고 열심히 셧다운. 이제 고등학생들은 하지 마. 너 10시 되면 게임 하지 마.
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를 직업으로 인정 안 하고 규제해야 할 어떤 나쁜 것이라고 규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게임은 이제 지금 우리 게임 스타들이 지금 점점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들도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로 형성을 이해를 안 하고 규제해야 할 나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그 스타크래프트 한창 열풍일 때 이제 엄청 많았죠. 그 게임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이제 직업이 선수분들이 있었잖아요. 다 우리나라로 왔죠 그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한창 그땐 규제가 지금하고 좀 달라요? 네,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10시 셧다운 규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 거구나. 네, 뭐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규제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했는데 이제 창조 경제가 이제 원래 우리 거니까 우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 다른 데서 이제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규제를 해버리니까. 네. 지금도 일본에서는 지금 벌써 했어요. 일본에서 규제 같은 게 없으니까 일본 전역에서 했는데 맥도날드와 협약을 해서 더 이제 포켓몬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포켓몬고 더 지금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비가 지금 뭐 몇 년간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소비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게 문화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이거에 반하는 이제 기사들 본 게 참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5가지 장점 뭐 앞으로의 향후 우리가 이젠 우리나라가 해 나가야 될 우리가 지금 컨텐츠들 아이템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개발해도 늦을 판국인데 맞아요. 이런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요. 되게 다른 나라들보다 더디인 거 아닌가. 지금 기사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37개국이 지금 포켓몬고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맞아요.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특히나 인터넷 강국이에요. 그런 그러니까요. 나라에서 지금 이게 말이냐는 거지. 적으로 와이파이가 깔려 있는 나라 빠르잖아요. 또 빠르잖아요. 네, 전화 한 통하면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을 뭐 거예요. KT, SK니 뭐 LG LG 플러스니 는 달려가서 깔아줘요. 설치를 해줘요. 그렇죠. 예. 우리는 광역이라고. 좀 마음이 아프죠.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재진 씨는 이 규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저도 생각하는지. 희철 씨 말에 정말 동의하는 게 게임 산업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2000년에 그 온게임넷이라는 방송국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그렇죠. 이제 들어봤어요. 점점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거기에서 시작이 하고 이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던 그 분들을 우리나라 자체에서 안 돼. 게임하지 마. 게임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 영향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좋은 영향이 더 많을 수도 있을 텐데 나빠.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 회사에 다니는 게임 프로그래머들한테 야 게임 좀 그만하고 게임 좀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장님들이 계시는 그런 모습이 가장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저번에 성적인 얘기 성매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지만 규제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게 참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점들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되게 닫아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좀 열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로운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해당 플레이어를 혹은 그걸 접하는 친구들에게 그거를 사실 이렇게 되게 투명성 있게 나는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안 된다야. 어렸을 때부터 야 하지마 안 돼. 그 나쁜 거야.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육아 교육할 때도 그게 관련돼서 얘기가 나요. 무조건 그렇게 아기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애가 커갈 때 이제 되게 이롭게 이론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전문가가 하더라고. 전 대한민국이 지금 시대에 못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지금이 조선 시대면 규제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왜냐면 농사 빨리 짓고 빨리 생산성을 빨리 획득해서 왜 먹고 살아야 게임하고 있어? 되니까. 농사 지어야 그렇지.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게임으로 수출을 하고 돈을 버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발 맞춰가고 뭐 하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가 자원이 있는 것도 네. 아니잖아. 게임 프로그래머가 지금 다 중국 가요. 지금 만드는 사람들도 그냥 규제해가지고 돈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산업이 우리나라는 쇠퇴하고 거기는 커지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이제 엄청 인기죠. 굉장히 블리자드 네. 회사에서 네. 만든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나라냐면은 네? 그 게임을 하게 되면은 아까 희철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 집중하는 친구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 현질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실력을 키워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육성을 해주고 양성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나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야 게임이나 하고 있어? 니네 대체 공부는 안 하고 왜 게임을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할 정도도 있고, 되게 하찮게 보는. 블리자드 개발자들과 우리나라 중학생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중학생이 이겼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오버워치를. 아유. 네. 대단하다고 봐줘야 돼. 그러니까 육성해야죠. 이 15살짜리 어린 친구들이 개발자들이 만든 본인이 만든 게임도 지게 만드는 그럼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능력이 펼쳐진 거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이 친구들을 푸시해 주는 게 전 우리나라의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아, 아니고서 음. 계속 하지 마 규제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안타깝죠. 사실 보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전에 지금 가수, 배우, 연기자 엄청 각광받는 시대잖아요. 그렇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 맞아. 문화를 충족시켜주는 건데 옛날엔 딴따라 저 광대. 노예 새끼들 해외에서는 새끼들. 광대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빨리 변해야 되는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저 히키꼬모리 이랬는데 지금은 엄청난 스타잖아요. 그게 맞아. 선수죠. 어, 하나의 맞아. 플레이어고 선수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아. 맞아. 딱 이제 지금은 너 게임에서 나중에 뭐 할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되게 안 해본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거잖아, 부모님들이. 근데 할 때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되게 맞아요. 어려운 거. 이 머리 이 쓰- 순발력과 머리 머리 써야 쓰고 그 되게 긴장하고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저는 좀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용산에 이제 직관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e스포츠 한창 이제 유행할 때 가서 실제로 선수들이 하시는 걸 보면은 이 선수들의 집중력이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하시거든요. 그 이제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니터와 맞아요, 맞아요. 마우스와 저도 많이 키보드를 그 가지고 뭔가 그 되게 큰 부스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그 부스 밖으로도 그 기운이 야, 느껴져요. 뭔지 현장을 알것 가면 같아. 저분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하시면서 그게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직업에 대해서 열의를 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즐기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 그걸 보시면서 환호하는 야구 경기와 농구 경기를 보면서 똑같아요. 환호하는 사람과 그래, 맞아. 게임을 보면서 환호하는 사람은 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나도 네. 중계 많이 찾아봤거든. 네, 게임 근데 중계. 얼마나 그 재밌는데. 사람들이 아까 희철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점점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요. 가신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더 하지 마, 이상 할 게 이러니까. 없으니까. 그렇지.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여튼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열려있는 시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되실 분들, 뭐 부모님들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찌됐든 그 어린 친구들이 커가서 우리 나이대가 되면은 그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하지마 이런 것들도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뭐가 맞다는 솔직히 말을 맞아요. 못하겠어요. 네. 그 부모님 이해는 돼요. 그렇지, 이해는 돼. 내 자식이 공부 쪽으로 좀 하고 싶은데 계속 이거만 하고 있으면 답답하지. 우라통 그러니까 이게 터지고. 잘하는 사람만 좀 육성하자. 그렇지. 씨가 보이는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희철 씨가 얘기했지만 잘하는 사람만 육성하려면 다 해봐야 돼. 맞아요. 본인이 해보고 난 소질이 없구나. 맞아요. 그만두고 난 소질이 있네. 그럼 육성하고 그런 식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맞아요. 판사, 변호사 그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쳐야 되는 네. 거예요. 공무원도 그렇고. 근데 해보기 몇- 전에 안 돼! 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잘못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더 하고 싶어진다고 청개구리 같이. 맞아요. 그죠? 맞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를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연관해서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 다들 뭐 한 가지 정도씩 어떻게 이렇게 어떤 자세면 되겠다. 이만 자세나 대하는 대처 방안들 뭐 해결 방안까지는 모르겠어요. 게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저는 포켓몬고를 해봤어요.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이제 맞아, 들었어. 지도가 연동이 안 돼서 허허벌판이라거든요.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친구들도 한 번 정도는 접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네. 것 같다. 네. 희철 씨는? 근데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네, 조금은 뭐 너무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고 그렇다고 좀 소신껏. 소신껏 해보고 재밌으면 뭐 조절해야겠죠. 힘들긴 한 거지만. 그렇죠. 저 희철 씨 얘기가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본인의 즐거움을 위한다면 현질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해봤을 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본인이 즐거운 일이라면은 네.
더 해보시고 그랬어요. 게임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아, 맞아. 하고 싶은데 이거 지고 맞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음. 하면 뭐니 꿀이죠. 좀 편하게 5만 약간 원 정도로 고속도로의 내가 하이패스 같은 너무 느낌처럼. 행복해질 정도면. 그치. 그 5만 원으로 한 달 반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한 달 반 동안 5만 원을 따라잡는 거야.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럼 다시 또 다시 그렇지, 또 5만 달리는 원. 거지. 그러니까 이래야죠. 어찌됐든 저는 이 게임도 제가 한번 오늘 토크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이 게임에도 페어플레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아까처럼 뭐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도 전 이거 있으니까 먼저 잡으세요. 뭐 이런 예의들 이런 것들이 솔직히 지금은 너무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하나의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게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몰켜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 사고가 어떤 기본적인 교통사고 뭐 이런 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런 어떤 시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에 대한 자세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어쨌든 이거 움직이는 건 인간입니다. 그쵸. 네, 맞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가 제일 기본적인 예의절이 좀 지켜지는 자세로 모든 게임이 임한다면은 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제일 드네요. 중요하죠. 네. 예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오늘 동아리 순강연실 포켓몬고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이걸 보시면서요. 혹시나 뭐 이런저런 또 얘기들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예, 저희에 대한 뭐 부족한 점들 앞으로 어떤 이런 주제 뭐 저런 주제 또 서슴없이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동아리 수다 토크 편에서 우리 희철 씨하고 재진 씨 또 한 명이 늘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희철 씨, 우리 재진 씨, 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